오늘도 본작의 최종화 소개에 앞서 세계관 그리고 등장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천문대에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행성이 관측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성의 등장에 천문대는 긴장감이 감도는데 아무도 몰랐죠. 행성의 정체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다가오는 라메탈 행성. 그리고 천문대의 직원 야요이만이 그 행성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천년 여왕. 그녀는 라메탈 행성의 여왕 라레라가 만든 수많은 클론 중 하나였으며 지구의 감시를 위해 천년 주기로 지구에 몰래 심어두는 클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구에 파견된 야요이는 천문대 직원 그리고 어느 라면 가게 노부부의 양녀로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죠. 모든 게 얼어붙는 혹독한 겨울 환경의 라메탈 행성에서 가장 절실한 건 과학기술력. 지구에 숨어든 천년 여왕과 그 부하들은 지구의 과학자들을 납치해 라메탈 행성에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었죠. 한편 이야기는 별을 관찰하는 한 소년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별을 좋아하는 착하고 정의감 넘치는 소년 하지메. 어느 천재 공학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지메의 집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역시 라메탈 성인들로 조직된 천년도둑이라는 비밀 집단, 천년여왕에 대항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라메탈 저항 조직이었죠. 그럼 이들은 왜 하지메의 집을 감시하느냐? 하지메의 아버지는 야요이가 의뢰한 설계도대로의 엔진을 제작 중이었는데 그 엔진은 바로 지구인을 납치해서 라메탈로 옮기는 우주선의 부품이었던 것. 천년도둑은 지구인들의 납치를 막기 위해 그 엔진의 설계도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년도둑의 부하를 누군가의 고양이가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나가다 이를 본 하지메의 개입으로 고양이는 무사히 도망치는데 고양이의 주인이 바로 야요이. 그렇게 야요이와 하지메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지메의 설레임도 잠시 그에겐 커다란 비극이 찾아오는데 엔진을 만들던 하지메의 아버지는 폭발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야요이는 아버지를 죽인 이들이 천년도적이라고 귀뜸해주고 하지메는 천년도적들과 대면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납치하길 유도합니다. 그렇게 대면하게 된 천년도적의 보스 세렌. 하지만 하지메는 세렌에게 믿지 못할 진실을 듣게 되죠. 바로 야요이는 지구 정복을 위해서 라메텔에서 온 천년여왕이라는 것을. 그런데 뒤에서 밝혀지지만 하지메의 아버지를 죽인 것은 천년여왕도 도적도 아닌 단순 사고사. 그 사실을 모르는 천년여왕과 도적이 서로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튼 세렌의 말을 믿지 않는 하지메. 세렌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하지메에게 천년여왕의 음모가 담긴 테이프를 건네고 하지메는 천년여왕 야요이의 진짜 정체와 목적을 눈치채게 됩니다. 황급히 테이프를 빼앗으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야요이. 그녀를 믿고 있던 하지메는 혼란 속에서 갈등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요이의 말도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천년 여왕의 임무로 지구에 왔지만 양부모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 자란 야요이. 그리고 하지메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녀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런 야요이의 불만을 느낀 천년 여왕 일당들은 하지메를 노리게 되고 위기에 하지메를 구한 건 역시 야요이. 지구와 라메탈 사이에서 갈등하던 야요이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그런 야요이 앞에서 천년도둑의 보스 세렌도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하는데
그녀의 정체는 야요이의 언니이자 라메탈 행성의 여왕 라레라가 만든 또 다른 클론. 세레는 야요이에 앞서 라레라가 임명한 천년 여왕으로서 지구로 보내질 예정이었지만 세레는 라메텔에 납치된 지구인에게서 클론에게는 없는 동료애와 가족애를 보고 지구인에게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데 それはクローン人間として命を受けた私には信じられないような光景だった。 이에 라레라는 분노하고 罰としてお前に重労働を申し付ける。 그렇게 세레는 지구인들과 함께 강제노동의 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구인들은 동료애로 세렌을 목숨 걸고 구해주고 결국 세렌은 결정합니다. 라레라를 배신하더라도 지구인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세렌은 지금의 천년도적을 결성하고 야요이와 대립하게 된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려는 마음을 공감한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싸우기로 하고 야요이는 하지메에게 자신의 정체 공개와 함께 지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명의 조력자가 합류하는데 바로 지구에서 생을 마친 역대 천년여왕의 묘지관리인 미라이입니다. 여튼 그러는 와중에도 지구의 운명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구를 향해 점점 다가오는 라메탈 행성 그리고 前方より飛行物体接近中。なんだあれは宇宙船のようだ。一体どこの？こちら探査衛星102号。応答せよ。라메탈 기갑단의 본격적인 지구 공격. 그렇게 지구의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면서 본작은 최종화로 접어듭니다. 세레는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전함을 이끌고 라메탈의 기갑단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홀로 고전하는 언니를 위해 야요이도 출격하는데 바로 주제가 속에 나오는 그 유명한 천년여왕의 절대무적 전함 썬더버드 호죠. 세조니 에코아레. 그렇게 야요이와 세렌이 힘을 합쳐 라메탈의 기갑단을 물리치는데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죠. こちら132号機操縦するぞ。助けてくれ。抽選が全て一定の方向へ引き寄せられていく。 바로 본작의 최종 빌런, 모든 걸 빨아들이는 암흑해성의 등장. 라메탈이 겨울왕국이 된 것도 암흑해성이 라메탈을 태양계 밖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이었던 것. 그리고 라메탈이 지구로 이동하는 것도 바로 암흑행성이 끌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끌어당기는 암흑행성이 지구로 접근하면서 지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대혼돈이 발생하는데 다가오는 암흑해성을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지구의 상황이었죠. 地球最後の日まであと5日と13時間。 그때 무언가의 방법이 생각난 야요이. 그녀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는데 これをあの暗黒彗星に。 바로 썬더버드호로 암흑해성에 진입해서 폭발하면 암흑해성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道はただ一つ。 결심한 야요이. 하지만 야요이가 생각 못한 한 가지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으니 바로 야요이에게 불만을 품고 라레라에게 붙어버린 천년여왕의 친위대장 야무리였습니다. 今やそなたこそ私の片腕頼みに思っていますぞ。もったいないお言葉光栄に存じます。 그렇게 야요이보다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던 야무리는 썬더버드호의 탈취를 시도합니다. 야요이의 양부모를 인질로 앞세워 들이닥친 야무리. 宣伝上今からこの大宇宙船は私の指揮下に置く。 그렇게 야무리는 손쉽게 썬더버드호를 장악하는데 천년 여왕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묘지관리인 미라이가 난입하고 야무리와 함께 자폭하면서 썬더버드호를 지키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점점 접근하는 암흑해성, 그리고 그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운명.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야요이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避難民の乗船は直ちに中止してすでに乗り込んだ人々も降りてもらいなさい。なんだって。 혼자 죽으러 가려는 야요이, 당연히 하지메가 냉큼 달려오는데 どういうことさ、弥生さん。この宇宙船には弥生さん一人しか乗ってないじゃん。僕も一緒に行くんだ。弥生さん一人を死なせたりしないよ。ねえ、弥生さん。この地球を以前のように美しい星にするのははじめくん、あなたの務めよ。弥生さん。はじめくん、はじめくん。 그렇게 이제 야요이는 홀로 썬더버드호를 이끌고 암흑행성을 향합니다.お母さん、さようなら。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お元気で。さようなら。さようなら、はじめくん、お父さん、お母さん、地球の皆さん。 드디어 암흑행성으로 진입한 썬더버드호. 야요이는 언니 세렌과의 작별을 마지막으로 자폭 폭탄을 작동시킵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야요이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그렇게 야요이는 암흑행성과 함께 소멸하고 그와 동시에 라메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암흑행성에서 벗어난 영향으로 겨울에서 깨어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라메탈의 여왕은 그제서야 야요이가 지구뿐 아니라 라메탈까지 구한 것임을 알게 되죠. 許しておくれ、この母を許しておくれ。これ以上の争いは無用。戦いはおしまいにしましょう。 그렇게 암흑행성이 파괴되고 태양계로 복귀해서 봄을 찾은 라메탈은 지구 침략을 포기하고 하지메는 이젠 다시 볼 수 없는 야요이와의 추억을 반추하며 본작은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원작 코믹에서는 야요이가 살아서 라메탈로 돌아가고 프로메슘 왕비가 되어 라메탈을 기계왕국으로 만들고 메텔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죠. 여튼 국내 방송을 시작했지만 외색이라는 이유로 방송 중단되었던 미완방송의 애니, 지금까지 천년여왕의 최종화 리뷰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